파트 1 오프닝 50년의 평화라는 우아한 감옥.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은 거대한 요새가 있습니다. 성주와 영지민들은 높고 두꺼운 성벽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안에서 평화로운 안주를 이어갑니다. 그 어떤 적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 밖의 세상에서 화약과 대포가 발명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영광을 지켜주던 그 두꺼운 성벽은 이제 거대한 외부의 변화로부터 내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영토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감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본시장의 권력 구조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대중의 눈에 반세기 연속 흑자 혹은 무차입 경영이라는 타이틀은 궁극의 우량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구조로 해체하는 설계자의 눈에 이 빛나는 타이틀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것은 극도로 나태한 재무제표의 증거이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새로운 이익풀로 자본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병목 그 자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 바이아웃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현금의 닻을 내리고 미래의 배수를 해방하기. 자, 50년 업력의 종합 공구 제조사라는 수사는 일단 있겠습니다. 이 기업을 단순히 석재를 자르고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낡은 제조사로 바라본다면 이 딜의 본질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산의 중심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몸통 안에 기괴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것이 경제의 파도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는 전통 산업용 공구라는 낡은 심장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와 TSMC의 극한 미세공정 경쟁 속에서 폭발적으로 박동하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라는 새로운 심장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딜의 실제 멱살을 잡고 있는 핵심 동의는 바로 이 두 심장을 강제로 뜯어내는 가치 분리 작업에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연결 기준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철저한 착시 현상입니다. 거대한 매출 볼륨을 차지하는 건설 및 범용 부문의 저수익성이 원가 대비 판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헌 이익률이 폭발적인 반도체용 전착 휠과 CMP 패드 컨디셔너 부문의 마진을 장부상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창업 이후 50년간 이어져 온 보수적인 가족 경영 체제는 전통 사업에서 벌어들인 잉여현금을 안전자산으로만 쌓아두었을 뿐,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첨단 소부장 밸류체인을 집어삼킬 공격적인 자본 재배치를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자들은 잃지 않는 공구회사의 무난한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이 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낡은 제조회사의 몸통을 통째로 사들인 뒤 밸류에이션의 구조를 강제로 재조립하여 막대한 멀티플 차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다이아몬드 톱날을 만드는 제조사로 평가하며 보수적인 배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인수 즉시 저성장 현금 창출원인 레거시 사업부와 고성장 첨단 소재 사업부를 회계적,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의 마법이자 잔혹한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전통 산업용, 범용, 공구 부문은 비록 폭발적인 성장은 멈췄으나 전 세계 인프라가 유지되는 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은 낮습니다. 설계자는 이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대규모 인수금융을 일으킵니다. 즉, 낡은 심장에서 피를 뽑아 선순위 대출의 이자를 갚는 데 철저히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레거시 사업부는 이제 펀드의 부채를 방어하는 무거운 콘크리트 닫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분리된 첨단 반도체 소재 사업부는 완전히 다른 서사를 부여받습니다. 반도체 메이커들은 수율 하락의 리스크를 극도로 통제하기 때문에 한번 양산 라인에 세팅된 기계적 연마제의 벤더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극단적인 전환 비용과 고객 고착화는 미래 수익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해자입니다. 설계자는 이 무결점의 포트폴리오를 앞서 일으킨 레버리지 자본과 회사에 억눌려 있던 유휴 자본을 일본과 유럽의 특수 정밀 가공 강소기업들을 사들이는 전략적 볼트온 인수에 전량 쏟아붓습니다. 과거 50년간 회사가 거부해왔던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를 자본의 힘으로 단기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딜의 최종 회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3년 뒤 펀드가 매각 단상에 올리는 것은 50년 된 한국의 다이아몬드 공구 회사가 아닙니다. 전통사업부는 차입금 상환에 껍데기로 남겨두거나 별도로 매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놓는 것은 반도체 HBM 슈퍼사이클의 낙수 효과를 온전히 누리며 아시아 시장을 장악한 순수 첨단 정밀 소재 플랫폼입니다.
진입 시점에는 굴뚝산업에 낡은 배수를 지불했지만 엑시트 시점에는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하이 멀티플을 적용받아 전략적 투자자나 초대형 롤러펀드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넘기는 구조. 이것이 수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는 가치 분리의 본질이자 구조 설계자들이 낡은 제조사를 사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낭만을 배제한 통제, 타인의 암묵지에 채운 구조적 족쇄. 대중은 거대 자본을 다루는 사모펀드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다고 맹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단위의 딜을 설계하는 오리진레이터들의 사고방식은 대중의 낭만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직조하는 자본의 뼈대는 어떻게 비싸게 팔 것인가라는 엑시트 내러티브보다 최악의 것이 경제 폭락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내 자본의 원금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인가에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는 막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일 원도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짭니다.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 인수에 투입되는 펀드 자본의 배치 지도를 해체해보면 그 서늘하고 치밀한 하방 통제의 기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이 딜을 떠받치는 자본 조달 추정 구조, LTV 셋업의 마법을 보십시오. 설계자들은 펀드의 자기 자본 투입을 최소화하고 막대한 자금을 인수금융과 중순위 대출로 채워 넣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가 발생시키는 무거운 이자를 감당하는 것은 앞서 해체했던 회사의 낡은 심장, 바로 전통 산업용 범용 공구 사업부입니다. 다가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연되든 3D 패키징 시장의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든 설계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도로가 유지보수되고 건물이 올라가는 한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톱날과 석재용 코어비트의 수요는 비록 0% 성장을 할지언정 결코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는 바로 이 성장하지 않지만 죽지도 않는 레거시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을 인수금융 원리금 상환에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종속시킵니다. 첨단 소재 비즈니스가 펀드의 화려한 성장을 책임진다면 전통 비즈니스는 딜 구조의 하방을 콘크리트처럼 틀어막는 노예적인 담보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방어선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통제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의 충격파는 언제나 예측을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두 번째, 하방 통제 장치인 실물자산의 유동화 카드를 소매 끝에 쥐고 딜룸에 들어갑니다. 지난 50년간 무차입 경영의 원칙을 고수해온 이 낡은 우량 기업의 재무제표 깊은 곳에는 장부 가액으로 극도로 억눌려 있는 화성 동탄과 오산 핵심 입지의 거대한 공장 부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전방 파운드리 산업이 일시적으로 붕괴하거나 경쟁 심화로 현금 흐름의 경색이 온다면 설계자는 망설임 없이 이 부동산 자산들을 세일 앤 리스백 형태로 즉각 유동화할 것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 가치가 훼손되는 최악의 다운턴이 오더라도 밑바닥에 깔린 부동산 실물 가치와 유휴 현금을 긁어모아 선순위 대출자들의 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완벽한 기획된 청산의 시나리오가 텀시트 이면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흥미롭고 냉혹한 부분은 거버넌스의 통제, 그 중에서도 경영권을 매각하는 오너 일가와 핵심 경영진의 지분, 롤오버 강제 조항입니다. 금융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창업주에 대한 예우나 공동 경영을 위한 아름다운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하지만 구조 설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는 철저한 위험의 정하이자 합법적인 인질극에 불과합니다. 다이아몬드 입자를 배합하고 화학 물질과 결합하여 소결하는 고정밀 연마 기술은 종이에 적힌 특허로 완벽히 보호받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숱한 실패를 거듭하며 숙련된 R&D 엔지니어들의 손끝과 뇌리에 머무는 암묵지입니다. 만약 펀드가 100% 지분을 깔끔하게 모두 사버리고 기존 경영진을 현금과 함께 내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수 후 100일 이내에 이 낡은 조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핵심 R&D 인력들이 국내외 경쟁사로 이탈하며 오랫동안 끈끈하게 유지되어 온 삼성전자나 대만 파운드리 고객사들의 쿼리 단숨에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 파국을 막기 위해 매도인에게 매각 대금의 15%에서 20%를 다시 이 펀드의 후순위 에퀴티로 밀어넣도록 강제합니다. 그들의 막대한 자본을 이 딜의 최종 성공 여부에 묶어버림으로써 인수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엑소더스와 핵심 영업망 붕괴의 리스크를 매도인에게 1차적으로 완벽하게 전가하는 가장 교묘한 통제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빈틈없이 설계된 완벽한 하방 방어 구조라 할지라도 기업의 내재적 취약점과 외부 것이 환경의 충격이 정확히 한 점에서 교차할 때 터져 나오는 치명적인 뇌관까지 완벽하게 소거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들이 뽐내는 비정상적인 안정성이 바로 그 재앙을 예고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쌓아 올린 과거의 이익 이면을 극도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전통 B2B 제조업에서 오랜 기간 외부 자본의 수혈 없이 꾸준한 영업이익이 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전환과 노후화된 생산 설비의 현대화에 마땅히 집행되었어야 할 필수 자본적 지출을 극단적으로 이연시켰다는 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구조의 언어로는 숨겨진 설비 부채라고 부릅니다.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장 문을 열어 정밀 실사를 마쳤을 때 만약 기계들을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요구하는 극한의 수율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노후화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를 일으켜 반도체 소부장 강소기업들을 사들이려 쟁여두었던 펀드의 막대한 인겨 현금이 낡은 기계를 뜯어고치는 무가치한 유지보수 캐펙스로 모조리 타들어가는 최악의 가치 파괴가 시작됩니다. 이보다 더욱 끔찍한 시나리오는 통제 불가능한 지정학적 외부 환경과 이화 다이아몬드가 가진 내재적 취약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중 압착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은 AI 주권주의를 명분으로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파편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파운드리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붕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국 내 팹 인근에 위치한 로컬 벤더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화 다이아몬드가 한국 내 생산 기지에 의존하는 과거의 수출 중심 구조를 고집한다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핵심 벤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결국 확보한 레버리지 자본을 텍사스나 구마모토 같은 해외 현지 법인 설립과 거대한 인프라 구축에 무리하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중국발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와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의 원가 덤핑 공세가 거세지거나 보복성 수출 통제 규제가 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딜 구조를 떠받치며 이자를 갚아야 할 전통 사업부의 마진은 원가 폭등과 저가 경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미래 엑시트, 멀티플을 책임져야 할 첨단 사업부의 매출은 현지화 경쟁에서 밀려 성장 동력을 잃고 꺾여버리게 됩니다. 전통 사업부의 영업현금 흐름 붕괴는 곧바로 인수금융의 이자 보상 배율 미달로 이어집니다. 부채를 막아내던 방패가 뚫리고 성장을 견인하던 창이 부러지는 이 교차점. 이것이 바로 구조 설계자들이 매일 밤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며 두려워하는 어떠한 파생 상품으로도 해칭할 수 없는 꼬리 위험의 실체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 애플리케이션 거대 자본의 하방 통제 기제 활용하기. 만약 제가 제 이름이 걸린 딜룸을 직접 짜거나 혹은 저만의 마이크로 GP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창업자의 위치에 있다면 앞서 해체한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의 가치 분리와 위험 전가 템플릿을 제 개인 생태계에 완벽하게 동형으로 복제할 것입니다. 거대 사모펀드가 수천억 원의 차입 인수를 일으키는 방식과 개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통제하고 소규모 자본을 굴리는 방식은 그 물리적 규모만 다를 뿐 뼈대를 이루는 지배 논리는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루한 닫체 확보와 이자 상환의 종속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개인 플랫폼을 구축할 때 가장 트렌디하고 멀티플이 높은 영역, 즉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 같은 혁신적인 프론트엔드에만 자신의 모든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판을 짜는 설계자의 로직은 정반대입니다. 즉 이들은 50년간 건설 현장에 무식한 톱날과 코어비트를 팔아온 레거시 사업부처럼 비록 성장은 완전히 멈췄지만 어떠한 것이 환경의 충격에도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는 기저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장악하여 구조의 하방을 틀어막습니다. 개인의 생태계에도 이 지루한 캐시카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가가 낮더라도 매월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B2B 유지보수 외주 계약일 수도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고객의 해지율이 제로에 가까운 범용 구독 서비스일 수도 있으며 고정적인 현금을 뱉어내는 당신의 본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루한 낯은 당신을 단숨에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것이 경제 다운턴이 오거나 혁신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기 전 캐즘의 구간에서 당신이 파산하지 않도록 생존의 최저선을 콘크리트처럼 틀어막아주는 가장 냉혹하고 강력한 재무적 방패가 됩니다. 둘째, 내러티브의 철저한 분할과 밸류에이션 세탁입니다. 이화 다이아몬드의 딜 설계자가 낡은 제조 공구 부문과 고부가가치 반도체 소재 부문을 회계적 물리적으로 찢어발겨 자본 시장의 평가를 완전히 이원화하려 한다는 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플랫폼 설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무겁게 굴러가는 지루한 현금 흐름 비즈니스와 미래의 당신의 밸류에이션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킬 하이엔드 비즈니스를 절대 하나의 브랜드 안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과 외부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당신의 프론트엔드는 철저하게 가장 뜨거운 시장의 병목을 단번에 해결하는 하이 멀티플 플랫폼으로만 포지셔닝 되어야 합니다. 뒷단에 숨겨진 레거시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을 지렛대 삼아 미래 가치가 폭발하는 영역의 지식, 핵심 네트워크, 혹은 작지만 날카로운 소프트웨어 툴킷을 공격적으로 볼트온 인수한 뒤 이를 하나의 매력적인 하이엔드 패키지로 포장하십시오. 생존을 담당하는 무거운 껍데기와 성장을 담당하는 날카로운 알맹이를 분리하고 재조립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멀티플을 훔쳐내는 기본 원리입니다.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암묵지를 상대의 욕망에 묶어버리는 위험 전가입니다. 딜 설계자들이 창업주 일가의 지분을 깔끔하게 현금으로 모두 사주지 않고 매각 대금의 일부를 강제로 후순위 에퀴티에 롤오버 시켜 이 펀드가 엑시트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배수진을 친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거나 핵심 기술을 가진 작은 팀을 당신의 생태계로 흡수하려고 할 때 절대 당신의 자원이나 지분 100%를 선지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가 가진 무형의 노하우가 당신의 시스템에 완벽히 이식되고 조직이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그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10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밤을 새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해야만 베스팅이 풀리는 조건부 지분 구조나 최종 수익의 일부를 떼어주는 언아웃 구조를 반드시 도입하십시오. 인간의 선이나 얄팍한 열정을 믿고 자본을 내어주는 것은 구조 설계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익과 나의 엑시트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 우리는 오직 그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만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파트 5, 클로징. 쪼개진 심장과 통제권 환수. 이번 이와 다이아몬드 공업 인수는 50년 연속 흑자를 낸 건실한 우량 제조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낭만적인 가치 투자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딜의 본질은 저성장의 거대한 현금 창출원인 레거시 사업부를 부채 상환의 굴레에 철저히 종속시키고 그 내부에서 요동치고 있던 하이 멀티플의 첨단 반도체 소재 플랫폼을 별개의 생명체로 뜯어내어 시장의 평가를 완벽하게 세탁하는 극도로 냉혹하고 정교한 가치 분리 및 자본 재배치 수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반세기 동안 공고하게 쌓아 올려진 낡은 제조업의 기득권 카르텔이나 수천억을 주무르는 대형 사모펀드의 이사회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엔드.